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2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결과 분석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입시결과 공개 방식 이외에도 교사 대상 사례 공유 컨퍼런스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 컨퍼런스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바람에 추상적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입결 분석 컨텐츠 역시 고려대학교 입결 분석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전형별로 나누어서 2021학년도 및 2022학년도 컨퍼런스 자료와 석소장이 직접 제작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컨텐츠와 2021학년도 입시결과 분석 컨텐츠의 링크, 그리고 작년과 올해의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전형 비교 요약 자료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2023학년도에 들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추천 인원 제한 완화, 그리고 학생부 반영 방법 변경, 학생부 종합 전형이 면접평가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했으니까 서울시립대학교를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위의 두 컨텐츠 이외에도 꼭 2023학년도 학종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실한 전형 구성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본격적인 입시 결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이 자료들 이외에도 컨퍼런스 자료를 통해서 보다 세부적인 입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컨퍼런스 자료 자체를 첨부해서 게시를 해드리고 싶지만 네이버 블로그 자체에 첨부 가능 용량 제한으로 인해서 공식 입결 자료는 입결 자료대로 첨부를 하고 컨퍼런스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단에 별도로 첨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고려하시면서 오늘의 콘텐츠와 이후의 콘텐츠를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공식 입결 자료나 컨퍼런스 자료나 기본적으로는 최종 등록자, 즉 입학처 피셜 최종 합격자의 전교과 평균 등급을 산출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대상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세부 모집 단위별 입결 정리 자료입니다. 공식 입결 자료에는 단순히 최종 등록자의 합격자 내신 등급만 기재되어 있지만 컨퍼런스 자료를 참고하면 지원자와 최종 합격자의 학생부 교과 등급 및 학생부 교과 환산 점수까지 모두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환산 점수까지 자료에 넣으면 자료가 너무 번잡해져서 지원자와 최종 합격자의 내신 등급만 따로 취합을 해본 자료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는 본 전형의 연도별 변화 정리 자료입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큰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었지만 2022학년도에 들어서 4명, 그리고 2023학년도에 들어서 8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몰라도 학생부 교과전형이기에 실질적으로 한 학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8명까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널널해진 추천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자신이 있다면 지원해볼까 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애초에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절반에 가까운 52.3% 정도에 그치기도 했고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위 입결 자료를 참고하실 때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셔야만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2022학년도까지 등급이 없어서 반영되지 않았던 진로선택 과목이 2023학년도에 들어서 10%의 비중을 갖고 반영되는 것이 전부이지만 진로선택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올 A등급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진로선택 과목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해당 변화를 잘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해당 자료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아무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 중 최저 내신 등급을 보면 4에서 6등급 사이의 학생들도 더러 존재를 한다는 점입니다. 석소장은 서울시립대학교의 네임밸류와 세계합 7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의 경우 다른 지원자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가능성을 낮게 잡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지원 전략의 부재로 지원한 학생 또는 합불 여부 상관없이 서울시립대학교는 하나 정도 무조건 지원하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전략 부재의 관점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건국대학교 및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4등급까지의 페널티가 최소화되고 정성평가가 함께 들어가는 구조인 줄 알고 지원을 했다거나, 정신적인 만족감 측면에서는 해당 고교 내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는 학생이 없어서 남은 자리가 돌고 돌다가 저 정도의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에게까지 기회가 돌아갔고 그대로 지원을 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입시 결과를 살피실 때 단순히 한 학교의 합격자 내신 등급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및 해당 전형
전형의 전체적인 양상과 지원군 및 합격군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타 대학의 전형들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단적인 이유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 하더라도 등급별 환산 점수 및 세부적인 평가 방식이 모두 다른 것이 사실이니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위 사례를 기억해 두시고 추후 지원 대학의 전형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자료는 지원자와 최종 등록자 간 최고 내신 등급에서 최저 내신 등급을 뺀 값을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첫 번째 자료가 서울시립대학교 측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과대학 소속 모집단위 순서이고요. 두 번째는 각 계열별 지원자 기준 최고 내신 등급에서 최저 내신 등급을 뺀 값의 절대값이 큰 순서. 세 번째는 각 계열별 최종 등록자 기준 최고 내신 등급 빼기 최저 내신 등급의 절대값이 큰 순서로 정렬을 해본 자료입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해당 지표의 절대값을 확 늘려버린 최저 등급 지원자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모집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최종 등록자 기준 상위에 있는 모집단일수록 최종 등록자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하위에 있는 모집단일수록 최종 등록자들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전공들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마지막 자료는 석소장이 제작한 2022학년도 그리고 2021학년도의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이결 비교 분석 자료입니다. 비교 지표 없이 이렇게 빈칸으로 입력된 란은 2021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았으나 2022학년도에는 해당 전형으로 모집을 하기 시작한 모집단이거나 2021학년도 자료가 부재해서 비어진 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관련 자료가 공식 입결 자료를 제외하면 딱히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빈칸들이 조금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그나마 지표들이 산출되어 있는 모집 단위들을 중심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들은 컨퍼런스 자료 중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한 부분만 석소장이 모아서 게시를 해놓은 것인데 사실 컨퍼런스 자체가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여러 고찰점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열린 목적성이 뚜렷한 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들에 대한 자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